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5일 니칸 겐다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대만 고속철 일본 패배의 충격, 차량 갱신 공급 협상 결렬, 일본 기업 연합 코로나화에 약속 없는 방문이라며 문전박대 당해입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대만 고속철 사업인데요. 너무 높은 가격 제시에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 알려졌군요.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 수주전 접근에 누리꾼들이 분노하며 협상 당국을 비난하고 나섰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대만 일본 친선의 상징이자 일본 인프라 수출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던 대만 고속철도가 일본산 차량 갱신 공급을 최종 포기했다. 2019,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기업 연합만 응찰하면서 가격 절충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을 끌어들인 가격 인하 협상으로까지 발전했던 상황은 일본의 일방적 패배로 막을 내렸다. 대만 고속철은 향후 어느 나라의 차량으로 바꿀 것인가? 이번 결렬은 대만-일본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던질 것인가? 일본 측은 대만 측이 요구하는 가격 인하에 응하지 않고 일본제 차량의 공급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여한 대만 고속철 관계자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대만 고속철은 지난해 1월 국제 입찰을 백지화하고 제3국에서 차기 차량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히타치 도시바로 구성된 일본 기업 연합은 지난해 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만 고속철에 사전 연락 없이 건너갔다. 2주간의 격리 기간 중에 간신히 약속이 잡혔지만 일본 측이 제시한 가격은 아직 너무 비싸다고 문전박대 받았고, 이로써 대만 고속철이 차기 차량을 일본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잿더미로 변했다는 것이다. 대만 고속철은 2007년에 개업했다. 개업 전의 입찰에서 궤도 차량 모두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의 유럽연합이 낙찰됐다. 한국 고속철도 경쟁에서 유럽연합에 패한 일본은 친대만파 정치인을 크게 동원해 당시 첫 민선 총통으로서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였던 리덩후이 등을 거세게 몰아 1999년 차량 등의 역전 발주를 이끌어냈다. 그 차량 갱신 공급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국제 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한 것은 일본 기업 연합뿐이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만 측은 교통부장 린자룽과 대만 고속철 사장 장야오종이 당시 국토교통상 아카바네 등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계는 움직이지 않았고 일본 기업 연합도 응하지 않았다. 고속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초 도입한 700T형의 원형이던 700형이 일본에서 폐용되어 부품 공급도 받을 수 없게 돼 아직 운용할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응찰은 최신식 N700형입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가격은 11량 1편성의 100억엔 이상으로 2012년에 추가 구입한 700T형 약 46억엔의 배를 넘었다고 한다. 너무 비싸서 그래. 유럽에서 떼제백의 차량을 사오는 것은 아닐까? 신호나 운행 시스템은 신칸센이 아니라 유럽 사양이었지. 친화성은 유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낡은 모델이라도 보수 부품 생산 라인을 남겨두면 좋았을 텐데 일본의 차량 사이클은 너무 빠른데 그걸 강요하는 건 좀 그렇다. 적어도 20-30년 정도는 최소한 수리 부품 보유 보증을 했어야 한다. 일본의 신칸센보다 주행거리는 많이 짧을 테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돼요, 그냥 바꿔요 라면 실례겠지. 일본 물건은 비싸지만 품질은 좋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 아직도 그 망령을 믿고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세계를 이길 수 없다. 나도 예전에는 중국산 제품을 무시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도 있다. 이것은 아주 옛날 일본이 걸어온 길과 같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본도 옛날에는 카피 상품을 아무렇지 않게 생산하고 시장에 뿌렸다. 중국 제품이 모두 좋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기술 진보는 눈부시다. 우주개발, 드론, AI 등
대만과 같은 친일 국가에서 기존 차량 실적이 있고 우위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신칸센 수출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차량 가격이 높다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도 높다는 것이다. 신칸센도 2G4의 전철을 밟을 것 같다. 정말 죽을 맛이다. 신칸센의 해외 수출은 역시 그림의 떡인가? 100억에는 일본에서의 조달 가격보다 꽤 비싼 것 아닌가? 시스템은 유럽제 혼합 고속철이어서 여러가지 범용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겠지. 동해 고속철은 신칸센처럼 비싼 차량 투자를 단기로 회수할 수 있는 노선인데 이런 건 세계적으로 예외이고 대만 고속철은 채산도 어렵다. 동해 고속철도 신칸센 기반의 차량을 넣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군. 이렇게 단기간에 부품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JR 서일본과 제휴해 부품을 유통하는 등 700개 모델을 연명시키는데 협의할 수는 없는 일일까? 거듭거듭 유감이다. 좋은 걸 만들면 사준다 라는 착각이 부른 실책이다. 당초 비판이 있었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긴 해외 비즈니스를 실시하려면 상대의 문화나 형편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대접이니 뭐니 해놓고 고객 시선에서의 제한이 엉망이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주문하는 옆에서 오케이 그렇게 할게 라 응하는 해외 기업이 비즈니스를 싹쓸이 해간다. 주로 요즘은 중국 기업이지만 중국으로 돌아선 인도네시아 철도 얘기로 시름시름 앓는 네티즌이 많지만 친일 국가인 대만에서의 실수는 큰 경종임을 의식해야 한다. 일본은 원래 상대방이 논의의 도마에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N700개가 너무 빨리 퇴역해버려 이제 부품이 없다니 그런 일본의 사정으로 모처럼 사준 대만의 차량까지 얽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체 차량을 조달하려면 신차니까 비싸죠 라고 하니 그건 당연히 결렬되겠죠. 일본의 신칸센은 일본과 대만에서만 도입되어 비싸다. 유럽 메이커는 세계 각지에 대량의 고속철도를 수출하고 있어 코스트가 꽤 낮고 범용성도 높기 때문에 대만용 개조도 쉬울 것이다. 알스톰의 봉바르디에쯤 되는 것인가? 역시 너무 비쌌던 것이다.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일찌감치 논의했더라면 상황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무리하게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신칸센을 도입해준 대만 고속철에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한다. 영국에서 히타치의 약진 모습과 국내 74연합의 오만한 태도의 대비가 흥미롭다. 향후 어느 회사의 철도 사업이 성장하고 어느 쪽이 쇠퇴할지를 암시하고 있다. 차량 메이커 이전에 일본의 신칸센으로 정해질 때까지가 100% 정치적 접근이었으니까 이렇게 꼬이는 것도 어쩔 수 없구나. 돌쇠 한마디. 확실히 일본의 영업력은 글로벌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누군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